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는 봄이었었는데 다시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눈 온대요 오늘? 밤에 눈 많이 온대요. 밤에 눈 많이 온대요? 네. 아, 그런 뉴스를 전해드려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뉴스지. 제가 지금 또 전해드렸죠. 그렇죠. 네. 대설특보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렇구나. 내일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그럼 아침 네. 빙판길이겠네. 그러니까요. 출근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 저도 내일 아침에 학교에 차를 두고 가야 되나? 아, 그렇군요. 눈이 온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예. 대설 예비특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일단은 오늘 빨리 들어가십시오. 밤부터 온다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눈 오고 나가 이게 제일 미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눈 오자마자 서서히 제일 미끄러워요. 차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눈 오고 난 다음에는 막 제설차 왔다 갔다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해서 괜찮은데 서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서설이 제일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얘기도 저희가 몇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코너 이름 김앤장인가요? 예. 거기서도 얘기하시는 거. 그냥 김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김장 때 지났지만. 네. 들었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지난 1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이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영어로는 SCL, 앞으로는 민감 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간 지난 14일에 한국을 이 리스트에 포함했는지를 묻는 언론 질의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 기타 지정국가 범주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민감국가 명단이 정식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 매년 수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됐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책적 또 안보적인 이유로 특별한 미국의 고려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국가가 이 민감 국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이런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고요. 크게 3개의 범주로 나뉩니다. 기타 지정 국가, 위험 국가, 테러 지원 국가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 범주 국가들보다는 제한이 좀 덜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사실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 명단에는 총 25개국이 포함이 돼 있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의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만 보면 야 이게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포함되게 됐느냐를 두고서 여야가 또 싸워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얘기하신 우방국들이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서 대만은 아니죠. 대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불안해가지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핵무장론이 거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런데 네,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는 많은 것 우려가 같아요. 예. 있군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데도 이렇게 또 리스트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야는 지금 서로 내탁 공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야당 쪽에서 탄핵을 계속 남발해서 국정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트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국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신속하고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늦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아니냐 이런 공세고요.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무능한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외교 참사까지 야당 탓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핵 무장론 때문에 리스트에 등재가 된 거다라는 국내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민주당 역시도 결정적인 이유는 여당의 핵 무장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무장론이 아니라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 미국 회사와 이른바 저작권 문제로 굉장히 이 라이센스 문제죠. 이거 가지고 갈등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어쨌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구체적인 등재 이유를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뿐이긴 하고요. 일단 우리 정부도 당연히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목록에 오르게 되면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협의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사실 안덕근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또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면 목록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역시도 방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요새 너무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여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이 원전에 대한 견제, 이게 뭐냐면 체코 원전 때도 사실 미국 회사하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였어요. 그때 체코 원전 관련한 문제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 또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이거 다시 신청을 했네요. 경호처장이 아니라 부처장이었죠, 이분이. 경호처 차장. 죄송합니다. 경호처 차장. 경호처 차장입니다. 제가 질문지에 잘못 적어놨는데 경호처 차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경찰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반려가 됐었는데 경호처 관계자들 상대로 보안 수사를 벌여서 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을 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지금 김 차장 그리고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한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 차장은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고 있는 중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직원은 해임당했다고 그러죠. 네, 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한 경호처 간부, 경호 3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호처가 이 경호 3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이라는 굉장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 사유가 바로 비밀 누설이었거든요.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경호 3부장 측의 법률 대리인이 징계 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인데 경호 3부장이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
김성훈 차장의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군인권센터에서도 관련해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해임의 원인은 비밀 누설이다 이건 모양인데요. 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번 나오니까 뭐 이거는 한번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수사는 필요하죠. 경호처 같은 이 기밀이 많은 곳에선 당연하겠죠. 자, 집값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강남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3구죠. 강남 3구에서. 근데 이제 거기는 오르는 모양이에요. 집값이. 네. 그죠? 저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소식 같이 저희 방송에서 네. 얘기했었는데요. 해제 이후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는 지금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우는 아파트 평수의 가격이 3년 3개월 만에 이 지역은 모두 평균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강남 3구의 집값이 동시에 전체 다 20억 원을 웃돈 게 2021년 11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이면 부동산 집값이 엄청 그렇죠. 치솟았을 예, 텐데 예. 그때만큼 올랐고요. 강남권에 이어서 또 마용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포, 용산, 성동 이 지역 그리고 또 한강과 인접한 지역 또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이쪽도 지금 따라서 집값이 같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모니터를 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또 오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유, 근데 이게 집값이 이제 오르고 근데 이게 서울시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데 또 이제 좀 갭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집값이 더 오르겠지 이러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일 때는 갭 투자가 사실 불가능했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 강남 3구 기준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데이터인데요. 갭 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2.19배, 2배 넘게 증가를 하면서 이 관련한 자금이 무려 2,9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상당히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창문을 꼭 닫으시고 그리고 이 근처가 아무래도 차가 많이 정체가 될 테니까 다른 길을 우회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라는 것,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 인명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근데 같은 서울인데도 집값 떨어진 데는 또 많잖아요. 지금 서울이랑 지방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초양극화 이런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집값이 비교적 낮은 서울 지역이 노원, 도봉, 강북 이쪽인데 예. 이쪽은 실거래가 보면 6억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랑 비교하면 거의 3-4배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건데요. 똘똘한 한 채. 이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으로 가격이 좀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영클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